생리통이 심해서 알약 하나 먹으면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약이 어떻게 아픈 부위를 찾아가는 걸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통제는 아픈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온몸을 다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통증이 배에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기한 속임수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통증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통증은 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00%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가 맞았는데 화면이 빨갛게 깜빡이는 것처럼 뇌가 아프다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팔꿈치를 부딪히면 그 순간 세포들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물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풍선에 바늘 찌르면 터지는 것처럼요. 이때 COX라는 도우미가 등장합니다. COX는 평소에 조용히 있다가 세포가 다치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울리는 것처럼요. COX는 쏟아진 물질 중에서 아라라는 재료를 발견하고 좋아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COX가 좀 서툴러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다가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으면 빵이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피지라는 물질입니다. 피지가 만들어지면 주변의 신경 끝부분에 있는 센서에 달라붙습니다. 이 센서는 도어벨 같은 건데요. 피지가 버튼을 누르면 초인종이 울리면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기 신호가 신경을 따라 척추로 올라가고 척추에서 뇌로 전달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카톡 보내는 것보다 빠릅니다. 손가락에서 뇌까지 눈 깜빡할 사이에 도착하는 거죠. 뇌는 이 신호를 받아서 분석합니다. 마치 택배 기사가 주소 확인하는 것처럼 신호를 읽고 오른쪽 팔꿈치에서 중간 정도로 아프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심한 통증이 아닙니다. 약간 불편한 정도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상한 기능을 켜거든요. 전기 신호가 어느 정도 이상 강하면 뇌 안의 도우미 세포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에도 COX가 있거든요. 뇌의 COX가 또다시 피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뇌가 이미 느끼고 있는 통증을 에코 기능처럼 되울려서 몇 배로 크게 만든다는 거죠. 노래방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하면 스피커에서 더 크게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엔 좀 아픈데 정도였던 게 점점 너무 아파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상처는 똑같은데 느끼는 통증은 10배로 커지는 거죠. 왜 우리 몸은 이런 이상한 기능을 만들었을까요? 옛날 원시인이 맹수에게 물렸는데 좀 아픈데? 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너무 아파? 도망가야 해. 이렇게 빨리 반응해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책상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었다고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알약으로 이 시스템을 속이는 겁니다. 여기서 진통제가 등장하죠. 자, 그럼 진통제를 먹으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약을 삼키면 식도를 타고 워터슬라이드처럼 쭉 내려가서 위장에 도착합니다. 위장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산성 환경입니다.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액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손에 묻으면 화상 입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 강력한 산 속에서 알약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껍질이 벗겨지고 내용물이 위산과 만나면서 완전히 녹는 거죠. 사탕이 입안에서 녹는 것처럼요. 녹은 성분들은 위장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소장을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털들이 빽빽하게 나 있는데 이 덕분에 표면적이 교실 바닥만큼 넓어집니다. 이 넓은 표면을 통해서 진통제 성분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그런데 이 혈관들은 바로 온몸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모든 물질은 일단 간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보안 검색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공항에서 짐 검사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검사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도 이 경로를 거쳐서 간에서 분해됩니다. 간이 없었다면 소주 한 잔에도 쓰러졌을 거예요. 간이 허락을 내리면 비로소 진통제가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강력하게 뛰면서 진통제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1분에 약 70번 뛰면서 여러분, 몸 전체의 피를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이제 진통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온몸을 다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통증만 콕 집어서 없애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위장술에 있습니다. 진통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입니다.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 주세요 하면 주는 게 대부분 이런 종류예요. 이 약들이 하는 일이 정말 영리한데요. 아까 말한 아라로 변장하는 겁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COX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반 친구가 쌍둥이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구별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COX가 진통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통제는 COX의 입에 딱 들어가서 박혀버립니다. 물병 입구에 껌을 붙여서 막아버린 것처럼요. 일단 진통제가 COX를 막으면 진짜 아라가 와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완벽한 막의 역할을 하는 거죠. COX가 막혀버리면 피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피지가 없으면 신경에 도어벨이 안 울리니까 통증 신호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뇌로 올라가는 전기 신호가 약해지거나 아예 차단되니까 뇌는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동시에 뇌도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한 가지 약으로 통증도 줄이고 염증도 가라앉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작용은 아픈 부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통제는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COX를 막아버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장에서 심장까지 모든 곳에 COX가 동시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도 생깁니다. 위장에서는 피지가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 이게 막히니까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당히 짧게 먹으면 큰 문제 없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진통제를 알아볼까요?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줄여서 ACE라고 부르겠습니다. 훨씬 멋지고 기억하기도 쉽거든요. ACE도 똑같이 위장에서 녹고 소장에서 흡수되고 간을 거쳐서 온몸을 순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ACE는 특히 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고 궁금하시죠? 우리 몸에는 혈액내 장벽이라는 특별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줄여서 BBB라고 하는데요. 이 울타리는 혈액 속 대부분의 물질들이 뇌로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이상한 물질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관저에 경호원이 철통 경비를 서는 것처럼요. BBB는 아주 촘촘한 구조인데 작은 틈들이 조금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덩치가 크고 물과 친한 성질이라서 기름으로 된 BBB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 먹은 솜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반면에 ACE는 작고 기름과 친한 성질입니다. 미끄럽죠. 마치 비누칠한 작은 구슬처럼 BBB의 틈들을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뇌에 도착한 ACE는 뇌에 있는 COX를 찾아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에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친 부위에서 올라온 통증 신호는 여전히 오지만 뇌가 크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 소리는 그대로인데 스피커 볼륨을 하나로 줄인 것과 같은 원리죠. 신호 자체는 있지만 크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훨씬 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다친 부위 자체에서는 소염 진통제보다 피지를 덜 막아주거든요. ACE가 주로 뇌에서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염증이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만큼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염 진통제와 ACE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온몸의 COX를 강하게 막고 ACE는 주로 뇌의 COX를 막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삐거나 잇몸이 부었을 때는 소염 진통제가 더 좋습니다. 반면에 그냥 머리가 아프거나 생리통이 있을 때는 ACE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속이 쓰린 부작용이 훨씬 적거든요. 물론 ACE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ACE는 왜 뇌에서 더 잘 작동하는 걸까요? 사실 COX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COX-1과 COX-2죠. COX를 자물쇠라고 상상해보면 COX-1과 COX-2는 자물쇠 구멍이 약간씩 다른 모양입니다. COX-1은 주로 몸에 있고
평소에 몸을 지키는 피지를 만듭니다. 반면에 COX-2는 주로 다쳤을 때 많이 만들어지는 버전인데 뇌에 특히 많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만능 열쇠처럼 COX-1이든 COX-2든 둘 다 강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모든 COX를 가리지 않고 막는 거죠. 좋은 COX-1도 막고 나쁜 COX-2도 막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ACE는 BBB를 통과해서 주로 뇌에 집중되고 뇌의 COX를 효과적으로 막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은 훨씬 적으면서도 통증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이제 실제로 약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통제를 먹을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엄청 아프고 나서 먹는 것보다 아프기 시작할 때 빨리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피지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심해지면 그걸 되돌리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면 끓일 때 불 너무 세게 키우면 눌어붙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뽑거나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미리 진통제를 주는 겁니다.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COX를 막아놓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진통제가 효과를 내는 시간입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건 약이 녹고 흡수되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약을 먹고 왜 안 듣지? 하면서 또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두 알이 동시에 효과를 내면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게 되는 거죠. 적어도 30분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통제는 아픈 부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소염 진통제는 온몸의 COX를 막아서 통증 신호 자체를 줄이고 염증도 가라앉히는 방식이고 ACE는 주로 뇌의 COX를 막아서 통증을 크게 만드는 걸 막는 방식입니다. 둘 다 혈액을 통해 온몸에 퍼지지만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다른 거고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도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진통제를 먹을 때는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됐죠. 작은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복잡한 신경을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통제는 아픔만 없애줄 뿐 상처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화재 경보음을 꺼버리는 거지 실제 불을 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안 아프다고 해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경보음은 꺼졌지만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니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역할이고 진짜 치료는 쉬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